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드의 고백과 테슬라의 기술 혁신, 테슬라 AI6 칩 생산 확대 논의, 스타링크 모바일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포드의 고백과 테슬라의 기술 혁신. 포드 CEO 짐 팔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팀이 테슬라 차량을 완전히 분해해본 후에야 포드가 전기차 사업을 완전히 잘못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를 분해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하이의 배선 하네스는 70파운드, 약 32kg 더 무겁고 1.6km 더 길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편견이 있었죠. 우리는 공급망 담당자에게 가서 배선 하네스를 새로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장 작고 무게가 가벼운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설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아울러 짐 팔리가 포드 F150 라이트닝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완전히 다르게 했을 겁니다. 당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오래 걸리지 않아 깨달았죠. 우리가 내연기관에 대한 기존 사고방식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아 전기차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우리는 포드 머스탱 마하이도 있었고 포드 이트랜짓도 있었으며 라이트닝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품들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차량에 투입한 비용만큼의 가격을 소비자들이 지불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포드 CEO 짐 팔리의 최근 발언은 전통적인 자동차 거인이 전기차라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며 겪은 뼈아픈 자기 반성이자 혁신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짐 팔리 CEO가 고백한 핵심 문제는 기존 사고방식의 관성입니다. 포드는 지난 100년 넘게 내연 기관차를 만들어 온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 성공 방정식이 전기차 시대에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는 부품별로 협력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조립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마하이의 배선이 테슬라보다 32kg이나 더 무거웠던 이유는 차량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로 보지 않고 기존처럼 각 부품을 연결하는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통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복잡한 배선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포드는 더 좋은 부품을 사오면 된다는 식의 공급망 중심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선이 길고 무거우면 차량 무게가 늘어나고 이는 더 크고 비싼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싼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후 포드는 공격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포드는 내연기관 부문과 전기차 부문을 회계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의 손실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스타트업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짐 팔리는 대형 SUV나 픽업트럭 위주의 전기차 전략에서 벗어나 비용 효율성이 극대화된 저가형 전기차 플랫폼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와 리비안 출신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별도의 스컹크 워크팀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포드는 일부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전동화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도입니다. 짐 팔리의 솔직한 발언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는 철강을 깎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기업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차, GM, 폭스바겐 등 모든 레거시 업체들이 직면한 공통 숙제입니다. 기존 부품 협력사들에게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단순 부품 납품을 넘어 차량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모듈이나 소프트웨어 대응 능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포드는 테슬라라는 파괴적 혁신가를 철저히 해부하며 자신들의 오만을 인정했습니다. 짐 팔리의 고백은 단순히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포드와 결별하고 진정한 전기차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입니다. 포드 CEO 짐 팔리가 테슬라의 부품을 뜯어보고 충격을 받은 지점은 단순히 배터리 성능이나 가속력 같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테슬라와 레거시 제조사 사이의 핵심 기술 격차를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용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차이로 가장 큰 격차는 차량을 설계하는 근본적인 철학에 있습니다. 포드 같은 레거시 업체는 기존 내연 기관차 프레임에 배터리와 모터를 얻는 방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진 제어기, 브레이크 제어기, 창문 제어기 등 수십 개의 독립된 컴퓨터가 각각 따로 존재했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배선 하네스, 즉 전기 배선 꾸러미가 필요했습니다. 짐 팔리가 언급한 32kg 더 무거운 배선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 비효율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처음부터 바퀴 달린 컴퓨터로 설계했습니다. 중앙에 강력한 메인 컴퓨터가 차량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배선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여 무게와 비용을 낮추고 제조 공정을 단순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가 캐스팅을 통한 제조 혁신으로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 자체를 발명하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기존 제조사는 차체 뒷부분을 만들기 위해 약 70에서 100개의 알루미늄 판넬을 용접하고 접착해서 이어붙입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초대형 주조기 기가 프레스를 사용해 차체 뒷부분을 한 번에 통째로 찍어냅니다.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조립 시간을 단축하고 공장 부지를 적게 쓰며 차량 무게를 줄였습니다. 포드 같은 전통 기업들이 가장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수직 계열화와 공급망 통제력으로 짐 팔리가 우리는 공급망 담당자에게 가서 사오라고만 했다고 자책한 부분입니다. 전통 제조사는 부품의 상세 설계는 하청업체에 맡기고 완성차 업체는 구매만 합니다. 이 경우 부품 간의 최적화가 어렵고 하청업체의 마진이 붙어 단가가 높아집니다. 반면 테슬라는 배터리, 셀, 모터, 자율주행 칩, 소프트웨어, 심지어 전력 반도체까지 직접 설계합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빼고 딱 필요한 성능만 갖춘 부품을 직접 만드니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업계 최고 수준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와 OTA 업데이트 능력으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근본적인 성능을 원격으로 개선하는 능력의 격차입니다.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배터리 효율 관리,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선합니다. 포드의 마하이도 OTA를 지원하지만 테슬라처럼 차량의 전압을 조절하거나 브레이크 제동 거리를 원격으로 수정하는 수준의 깊숙한 제어는 아직 테슬라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짐 팔리 CEO가 느낀 위기감은 우리는 조립을 잘하는 회사였지만 테슬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IT 기업이다라는 인식에서 옵니다. 현재 포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스컹크 워크팀을 통해 기존 포드의 개발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테슬라식의 단순하고 가벼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짐 팔리의 솔직한 고백은 이러한 뼈를 깎는 체질 개선 없이는 테슬라 같은 기업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계가 저지른 가장 큰 오판은 일론 머스크의 완전 자율주행 접근 방식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월가는 테슬라 주식을 공격적으로 공매도했고 기존 자동차 업계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방식이 실패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꼼짝없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술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을 디지털 형태로 재현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도로망은 모두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광학 센서인 눈과 생물학적 신경망인 뇌를 사용하여 운전합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이 라이다, 사전 매핑된 경로, 하드코딩된 규칙과 같은 값비싼 보조장치에 의존했던 반면 일론 머스크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결국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작동을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비전 기반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구현한 것입니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업계가 이제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완전히 오해했고 이제 10년이나 뒤처진 채로 갇혀 있습니다. 테슬라는 나머지 자동차 업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뤄냈습니다. 오늘날 테슬라 FSD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사람처럼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비전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왜 당신의 테슬라는 계속 진화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풀스택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기반하며 고도로 통합된 전자전기 아키텍처와 결합되어 있으며 차량의 세 가지 주요 도메인 컨트롤러가 깊게 통합되어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마치 혈액처럼 차량의 모든 부분에 흘러들어가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풀스택 자체 개발을 해야만 차량을 내부부터 외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테슬라 AI6 칩 생산 확대 논의. 테슬라와 삼성 간의 AI6 칩 생산 확대 논의는 최근 테슬라의 AI 기술 확장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의 협력은 2019년부터 시작된 장기 파트너십으로 삼성이 테슬라의 커스텀 ASIC 칩을 생산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시리즈 칩, 예를 들어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를 지원했으나 최근 AI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더 고급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I6 칩은 테슬라의 차세대 AI 프로세서로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사용하며 이전 세대 AI5보다 더 효율적이고 고성능입니다. 이 칩은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테슬라와 삼성은 165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삼성은 월 1만 6천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며 2033년까지 지속됩니다.
생산은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는 미국 내 AI 칩 공급망 강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테슬라의 AI 칩 수요 폭증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AI 칩 부족을 로봇과 데이터 센터 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하며 외부 파운드리 위탁 생산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2025년 말 테슬라가 도조팀을 재편하고 AI5 칩 생산을 TSMC와 삼성으로 분산한 후 AI6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확대는 테슬라의 AI 생태계인 자율주행 차량, 로봇, AG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테슬라는 핵심 부품에서 노차이나 노타이완의 지정학적 전략을 적용하여 TSMC 과부하 같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긴장 속에서 삼성을 주요 파트너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현재 테슬라 구매팀 임원들이 2026년 3월 초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 AI6 칩 생산 확대를 협상 중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월 1만 6천 장 웨이퍼에서 추가 2만 4천 장을 요청해 총 4만 장으로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생산량을 약 2.5배 증가시키는 규모로 계약이 성사되면 삼성의 연간 수익이 2에서 3조 원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이뤄지며 이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시험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2026년 2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삼성 미팅에 참여하며 AI5 및 AI6 프로젝트를 감독한 바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AI 칩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협상은 공급 조건, 가격, 그리고 테일러 공장의 초기 가동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이 계약으로 인해 텍사스 공장의 이용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테슬라는 AI6 칩을 통해 2027년 중반 AI5 양산 이후 바로 후속 모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확대가 성사되면 테슬라는 AI 칩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FSD 버전 업그레이드, 옵티머스 로봇 대량 생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AI6 칩은 단일 프로세서로 훈련과 추론을 통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며 테슬라의 인공 일반지능 AGI 목표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장 점유율이 2027년까지 30%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옵티머스 로봇은 2028년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삼성 측에서는 텍사스 공장의 초기 수익성을 보장받아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칩 수요 속에서 삼성은 이나노 공정 경쟁력을 입증하며 TSMC와의 격차를 좁힐 기회입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변동성, 생산 지연 가능성, 그리고 테슬라의 내부 칩 설계 변경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파트너십은 테슬라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삼성의 미국 내 입지를 확대하는 윈윈으로 평가되며 2026년 말부터 구체적인 생산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결국 이 논의는 테슬라의 AI 야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3. 스타링크 모바일.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독일 통신 대기업인 도이치텔레콤과 협력하여 유럽 10개국 1억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 스타링크의 위성 연결을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마지막 남은 통신 사각지대, 예를 들어 접근이 어려운 지형이나 보호된 자연 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차세대 B2 기술을 도입하여 외딴 지역의 휴대폰에도 5G 속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 모바일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 수가 현재 500만 명에서 올해 말까지 약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그룹 베온의 CEO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위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전으로 인해 누구나 한 번쯤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1200만 명이 키이우스타 전체 고객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올해 말까지 활성 스타링크 모바일 사용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기준 600만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B2 스타링크 모바일 위성이 아직 발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러한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B2 위성이 도입되면 오지 한가운데서도 휴대전화로 최대 150mbps 다운로드 속도로 우주 기반 5G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이달 중 첫 스타링크 와이파이 탑재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스타링크 와이파이는 모든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현재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장거리 노선에서 최대 22파운드를 받고 있으며 속도는 최대 5mbps 수준입니다. 스타링크는 이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타링크 도입으로 승객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브리티시 에어웨이 클럽 멤버십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내 핫스팟에 연결하면 별도의 로그인이나 결제 절차 없이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찰 없는 사용자 경험을 지향하는 스타링크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첫 스타링크 장착 항공편은 보잉 787 기종으로 운항됩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정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AI 위성의 수명이 다하면 태양 중심 궤도 또는 제어된 궤도 이탈 및 재진입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스페이스X는 스타게이지라는 우주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우주 모니터링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며 모든 스타링크 위성에 탑재된 항성 추적기를 사용하여 저궤도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본체를 저궤도에 남겨두거나 운영자들이 궤적 예측을 공유하지 않거나 다른 활성 위성과 협력하지 않고 위성을 조종하거나 국가들이 대위성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관행은 충돌 위험을 높여 우주 교통 조정 개선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기존 방식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제한된 횟수만 관측하기 때문에 궤도 예측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변덕스러운 우주 날씨로 인해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집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타게이지는 기존 지상 기반 시스템에 비해 탐지 능력이 수자릿수 향상되었습니다. 스타게이지는 약 3만 개의 항성 추적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각 항성 추적기는 주변 천체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전체 관측망에서 하루 약 3천만 건의 천체 통과 현상을 탐지합니다. 4. 기타 소식. 테슬라의 차세대 로드스터가 다음 달 공개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제품 공개가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0에서 60mph까지 1초 미만 최고의 드라이버를 위한 차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적용되었으며 특허에서 발견된 바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량을 지면으로 끌어당겨 어떤 속도에서도 엄청난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액티브 다운포스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통해 테슬라가 초경량 시트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시트는 일체형 소재로 만들어져 등받이를 처칠 때 유연하게 움직여 추가 부품 없이도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며 아마도 로드스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드스터 생산은 공개 후 12에서 18개월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 차량은 모든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파격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하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60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FSD를 소비자용 자율주행 솔루션 중 선도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중 센서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만 훨씬 저렴한 카메라 중심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 차량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엔진의 도움을 받아 로보택시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 은행은 로보택시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동차 사업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와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 2월 한국 수입차 판매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브랜드 판매 순위는 테슬라 7,868대, BMW 6,313대, 메르세데스 벤츠 5,322대입니다. BYD는 957대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월 영국에서 테슬라 판매가 BYD를 앞질렀습니다. 테슬라 2,208대, BYD 968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 모멘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